안녕하세요. 스리랑카에서 외국인 근로자 블랑카입니다. 저 한국 온 지 몇 년 됐어요. 한국에서 와이프 봉숙이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 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한국 음식 너무 무서웠어요. 봉숙이 저보고 블랑카 밥 먹으러 가자 해서 갔더니 저보고 블랑카 할머니 손칼국수 먹을래 했어요. 저 무서워서 싫다 했더니 그럼 할머니 뼈 해장국 먹을래 했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싫다 했더니 그럼 할머니 보쌈 먹을래 했어요. 저 제발 할머니 좀 오래 살게 내버려 두라고 했더니 봉숙이 에휴 하더니 그럼 뭐 먹을지 생각하는 동안 입가심이나 하자며 사탕을 줬어요. 누가 사탕이었어요? 저 기절했어요. 뭡니까 이게 무서운 한국 음식 나빠요. 저는 2004년도 이 블랑카라는 개그로 KBS 연예대상 신인상을 받은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대중들에게 웃음을 주는 직업을 가진 개그맨이지만 한때 저는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할 이야기는요, 제가 우울증을 극심하게 겪었고 그리고 그걸 극복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눌 건데요.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어쩌면은 제가 우울했던 것도 나를 잘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닌가. 진짜 나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블랑카라는 개그를 시작하고 그게 첫 방송이 나가고 나서 한숨 자고 딱 일어났더니 제 인생은 인기가 최고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불스타, 뭐 불사마 막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년 2개월 동안 이 코너를 하고 나서 마지막 코너를 하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제 인생의 인기는 밑바닥을 찍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불스타라 부르지 않았어요. 불량카, 불행카. 또 어떤 사람들은 족보도 없이 저를 보고 바베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소속사 문제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방송을 많이 못하게 되면서 점점 더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안 되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너무 힘들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서 그리고 또 이미지를 변신하고 싶어서 뭐 영화도 도전해보고 드라마도 찍어보고 음반도 내보고 했지만 대중들한테 그렇게 크게 어필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미지를 아무리 변신을 하려고 해도 대부분 비슷한 역할들만 자꾸 들어왔어요. 영화를 찍으러 갔어요. 저 죄송한데 혹시 그 스리랑카에서 온 블랑카 역할이면 제가 이미지 변신 때문에 좀 그런데 그 블랑카 안 해도 돼요.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딱 갔더니 태국에서 온 붕타오 역할을 딱 주더라고요. 드라마로 들어왔어요. 저 죄송한데 그 이미지 변신 때문에 그런데 혹시 스리랑카에서 온 블랑카 역할을 하면은 블랑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갔어요. 필리핀에서 온 뿌띠 역할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점점 일이 줄어들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방송에서 안 보이다 보니까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블랑카 체류 비자 만료돼서 스리랑카로 돌아갔다더라. 뭡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서 점점 일은 없어지고 점점 더 이제 슬럼프에 빠지면서 자격지심은 하늘을 찌르고 자신감은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동료분들 결혼식장 가는 것도 두려웠어요. 혹시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가면 혹시나 야, 쟤 뭐야? 요즘 뭐 방송도 없고 뭐 밥벌이는 하냐? 막 그럴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가지를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 시기쯤에 오는 어떤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녹화를 하러 가게 되면은 제작자 관계자분들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또 네 하고 무표정이 있으면
그 무표정에 또 제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 나 인기 없다고 무시하는 것 같은데, 아, 나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녹화에 제가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자꾸 그분들 눈치 보다가 결국은 준비한 것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됐어요. 그렇게 점점 제가 제 방송에 대해서도 힘을 못 쓰고 일을 못 하다 보니까 더 일은 없어지고 점점 더 힘들게 생활하게 됐죠. 그 시기쯤에 제가 우연히 제 인생의 은인을 만나게 됩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아시죠? 네, 손예진 씨 아닙니다. 자기야 부른 가수 박주희 누나를 알게 돼서 친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제 고민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누나도 이제 연예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슬럼프도 겪으면서 그걸 또 극복했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제 이야기를 한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한참을 들으시더니 근데 철규야, 혹시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말로 철규한테 무시하는 말을 했거나 그렇게 뭐라고 했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때까지 아무도 저한테 직접적으로 뭐라 하거나 무시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야, 분명히 날 싫어할 거야, 나 지금 방송이 많이 없으니까 날 무시할 거야, 그런 거짓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저를 가둬놓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누나가 철규도 분명히 그런 가짜 틀, 부정적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트라우마들이 없었을 건데 분명히 살다가 그게 생겼을 것이다. 어린 시절에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한번 들여다보고 그걸 찾게 되면은 어린 시절의 철규를 한번 달래줘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뭐가 있을까? 초등학교 때 제가 시험을 잘 못 쳐서 잘하는 그런 친구들과 비교를 당하면서 엄마한테 심하게 혼난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 뒤로도 계속 어떤 걸 할 때 잘 못하면은 잘하는 친구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자주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억들이 트라우마가 돼서 성인이 된 지금도 제가 누군가 비교를 잘 못하면은 야, 너 못난 놈이야, 너 못난 인생이야, 야 정철규 너 못난 놈이야 라고 자꾸 그렇게 저를 스스로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거울을 보면서 저를 달래주기로 했어요. 철규야,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눈물이 나가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좀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좀 더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싶어서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으러 가기로 했어요. 거기서 선생님하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상담 치료를 4년 동안 받았었습니다. 점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변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좋아지면서 제가 그 시기에 처음 도전한 게 있습니다. 동료들 결혼식장을 가보기. 예, 남들이 보면 뭐 결혼식장 가는 게 무슨 도전이냐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저는 정말 대문을 열고 나와서 누군가를 만나고 눈을 마주치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딱 갔더니 아무도 저한테 뭐라 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야 철규야,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랑카야, 반갑다, 자주 좀 보자, 반겨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뭐라 하지 않는데 왜 난 이렇게 내 스스로를 이렇게 부정적 틀에 가둬놓고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이 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또 어떻게 보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데 난 이렇게 이 틀 속에 갇혀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그 틀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들어오는 방송을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녹화를 하러 가봤어요. 관계자분들하고 안녕하세요, 네 블랑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표정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제가 휘둘리지 않고 녹화에만 제가 집중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녹화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니까 제가 개그맨이 되고 나서 생긴 저만의 틀을 또 하나 깨보고 싶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블랑카가 끝나고 나서 주위에서 사람들이나 개그맨 동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야, 랑카야, 너 블랑카나 아니면 비슷한 뭐 이미지 다문화 가정 관련된 그런 코미디나 그런 일을 하면은 네 인생은 이제 이미지가 글로 굳혀져서 더 이상 너는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너는 개그맨으로서 인생이 끝이 난다. 다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블랑카라든지 뭐 다문화 가정 관련된 일이 들어오면은 전부 다 죄송하다 그러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개그맨이 되고 나서 내가 만든 또 하나의 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깨기로 결심을 하고 다문화 가족을 위한 자원봉사를 나가기로 했어요. 거기서 다문화 가족분들을 만나고 다문화 아이들과 친해지게 되면서 그 해에 있는 전국 다문화 어린이 댄스 대회를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춤이라고는 제가 정말 1도 모르는 제가 아이들과 같이 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해 전국 다문화 어린이 댄스 대회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승을 해서 기쁜 것도 있지만 그 아이들의 눈을 통해서 제가 느껴진 거는 나도 세상에서 참 소중한 존재구나. 어떤 이한테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이 너무 좋아서 또 우리 다문화 가족분들하고 더 가까이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서 이번 연도에는 다문화 가족 이해교육 전문 강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39살이라는 나이에 저한테는 또 하나의 직업이 생긴 거죠. 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용기가 생기면서 다시 또 도전이 하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주위의 비교로 인해서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을 깨고 싶어서 부족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만나 뵙던 주님을 우선 보내기로 했습니다. 술 주자, 사랑하는 일자. 매일 저녁마다 새벽 4병씩 모시던 주님을 6개월 동안 떠나보내고 그리고 멘사 테스트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틀을 짓지 않으면은 한계가 없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도전이 하고 싶었어요. 6개월 뒤에 뵙기로 약속을 했지만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주님을 떠나보내고 세계 IQ 1위 그리스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고지능자들의 모임 하이 IQ 소사이어티라는 단체에 속해 있는 그 테스트에 응시를 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 틀 안에 갇혀 있지 않다 보니까 삶에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서 정말 요즘에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는 좋은 소속사 대표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방송 일을 조금씩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뭐 살면서 세상이 만들어준 그런 틀도 있고 부모님이 만들어준 틀도 있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런 틀도 있겠죠. 그런 부정적 메시지를 던지는 틀이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도전을 하고 싶거나 선택을 하려고 그럴 때 자꾸 그렇게 가짜 메시지를 부정적 메시지를 던지면서 여러분들의 진짜 삶과 모습을 흔들게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저도 제 일을 온전히 그 틀에서 벗어나서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는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헤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삶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회복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또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반려견 행동교정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도전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유명한 선생님께서는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가짜들이 판치지 않게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을 찾고 그렇게 된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알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송인 정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을 나누고 성장합니다. 경기도 지식 캠퍼스.